이런 길이감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은요, 코 아래 3분의 1,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것이 올라가게 된 거죠. 각각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되었고 어떻게 수술해야 교정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줄리쌤의 톡톡 성형 라이트 성형외과 김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짧은 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들린 코, 짧은 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정확히는 부분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이 확실해야 해결책도 확실하겠죠? 짧은 코, 긴 코라고 했을 때 이런 길이감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은요, 코 아래 3분의 1, 즉 콧망울 이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 아래 3분의 1의 구성은 세 가지, 코끝과 비주, 즉 콧기둥과 콧구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각각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비주가 들어간 코입니다. 비주가 짧은 코는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비주 부분이 쏙 들어가서 콧볼이 처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콧볼이 처진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직선상으로 볼 때 더 안쪽으로 비주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비주 끝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화살코 교정을 위해서 간혹 하기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높이의 3분의 2 정도 들어간 경우에는 비주가 들어가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코끝이 뚝 잘린 듯한 돼지코 느낌이 드시게 됩니다. 반면 코끝이 짧은 코는요, 전형적으로 2차 각이 있어요. 코끝에서 비주를 내려가는데 한 번에 내려가지 못하고 꺾여 내려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코들은 전체적으로 비순각에 해당하는 것보다 코끝이 훨씬 더 위에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코끝이 가장 밝게 보이는 부분이 너무 위쪽에 있어 보여요. 대신 이런 코의 특징은 메이크업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이라이트를 최대한 끝에까지 밀어넣고 이쪽까지 콧볼 양옆까지 쉐이딩을 해주면 정면에서는 좀 가려지기 때문에 의외로 연예인분들 중에서 이런 들린 코인데 눈치채지 못하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콧구멍이 올라간 코는요, 비순각은 괜찮은데 콧구멍 자체가 너무 올라가서 코 안쪽 점막이 많이 보이시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옆에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정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코 안쪽이 많이 점막이 보이게 되면서 들린 느낌이 되시고, 이 모양은 사람에 따라 달라서 안쪽으로 향해 있는 삼각형인 경우도 있고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삼각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각각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되었고 어떻게 수술해야 교정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비주가 들어간 코에서는 대부분 비중격의 아래쪽 길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바닥 쪽에 비중격이 워낙에 작으셨던 분, 없으셨던 분이시거나 수술 후에 염증으로 이 비중격이 녹거나 아니면 흡수되어서 점점 위로 짧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 비주가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개 연골도 당연히 따라서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장술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해드려야 됩니다. 원래 비중격보다 아래쪽을 향하는 높이보다는 길이 연장을 위한 비중격 연장술을 시행해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이 하늘색 선으로 되어 있던 날개 연골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재배치를 시켜드리면 바로 이런 식으로 비주가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즉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서 비중격 기둥이 되는 부분의 길이를 아래까지 연장을 해주고, 즉 아래 방향의 비중격 연장술이 목적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던 날개 연골을 세워서 다시 고정을 해주면 비주가 내려오게 됩니다. 코끝이 짧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부분에 비중격이 없습니다. 녹아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눌려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는 염증으로 녹아서 내려가거나 구형 구축 반응으로 인해서 실리콘이 끌고 올라가면서 누르다 보니까 점점 압력에 의해서 흡수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날개 연골은 비중격에 고정된 구조물이라서 같이 끌려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 연골의 각도를 따라서 코끝에 각도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끝 부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아래쪽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이 선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모서리, 없어진 모서리를 대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중격 연장술이 되어야 하고요. 돔이라고 하는 날개 연골의 끝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중격 연장술의 끝쪽에 있을 수 있도록 다시 재배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날개 연골의 모양만큼 코끝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짧은 코끝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콧구멍이 올라간 코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코인데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는 날개 연골의 가쪽이 끌려 올라간 경우예요. 콧대 쪽이 아닌 측벽 쪽의 염증이나 구형구축 반응으로 인해서 날개 연골의 중앙이 아닌 외측이 딸려 올라가게 된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 날개 연골이 대략적으로 U 쉐입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뒤쪽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것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콧구멍 모양을 끌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장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날개 연골의 연장입니다. 즉 날개 연골이 끌려 올라간 곳을 최대한 풀어서 내려주고 다시 고정을 해주고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보강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역자로 바뀐 날개 연골 모양을 재배치해서 아래쪽으로 위치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래도 부족하다면 아래쪽에 귀연골 등을 이용해서 날개 연골 확장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날개 연골은 더 넓어지면서 밑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콧구멍이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은 이 날개 연골을 내려놓은 곳이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크다면 위 날개 연골과 아래 날개 연골 사이에 끼워 넣기 연골 이식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연골 이식을 통해서 이 위쪽에 있는 날개 연골과 아래쪽 날개 연골 사이의 공간을 유지시키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나 위쪽에 연골 이식이 한 가지 혹은 양쪽 다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되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날개 연골 벌림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 벌려놓은 날개 연골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좁아지면 얘가 올라가면서 기역자 모양이 다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벌림 이식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복합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복합 이식은 피부와 연골을 같이 덧대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날개 연골 재배치, 그리고 아래쪽으로 확장 이식, 그리고 연골 사이 끼워 넣기 이식, 혹은 날개 연골 벌림 이식으로도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점막이 부족해서 덜 내려오는 경우라면 점막을 대신하기 위해서 피부와 연골을 복합 이식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점막의 양이 늘어난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콧구멍을 내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콧볼, 측벽의 피부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신 경우예요. 피부 자체를 위에서 끼워 넣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흉터가 보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피부가 늘어나는 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식을 통해서 올라간 콧구멍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비주가 올라간 경우, 코끝이 올라간 경우, 콧구멍이 올라간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원인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은 대부분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고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혼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비중격 연장술이 필요하게 되고 날개 연골 재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날개 연골 확장 이식, 끼워 넣기 이식, 벌림 이식, 복합 이식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술 중간에 환자의 상태라든가 수술 전에 평가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감하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내 코가 짧아 보이고 들려 보였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으실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